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뭐 첫 교시에서 언급을 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뭐 시작이 반이면 마무리가 다예요. 여러분들 이제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바라면은 그 보상이 좋은 학점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19가 뭐 백신은 이제 좀 뭐 조금씩 확보가 되겠지만은 아직까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이제 저희들도 뭐 아직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백신을 이제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있고 뭐 화이자 여러 가지 그 백신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걸 맞아야 되냐 뭐 말아야 되냐 그다음에 뭘 맞아야 되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죠.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백신을 하여튼 만들어서 그간에 이제 독감 예방 그 주사를 많이 맞았죠. 어르신들은. 그래서 이 코로나도 역시 바이러스 계통의 이제 그런 독감과 비슷한 그런 것이고 전파력이 좀 강한 그런 종류라고 봤을 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계속해서 뭐 그 발병이 생기고 있고 전파도 잘 되는 편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사망률은 매우 좀 줄어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특히 그 젊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확률이 좀 적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게 되면은 코로나 뭐를 떠나서 독감 예방 주사 이런 것들도 되게 보면 어르신들 그러니까 독감 자체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감기나 독감으로 원래 있었던 지병들이 문제가 돼서 굉장히 어려운 경우를 당하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도 뭐 1년 뭐 반 이상 그들이 겪으면서 막 의료진들도 굉장히 이제 안정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처치 방법도 많이 늘고 해서 지금은 이제 사망률이 굉장히 현저히 줄었기 때문에 자체로 지금 뭐 죽는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코로나에 걸리면 격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거 그다음에 일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이제 후유증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백신을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MBTI 성향에 의해서 다르겠죠. 그런데 뭐 사람들이 저한테도 이제 물어봅니다. 뭐 소 교수는 언제 맞을 거냐. 근데 이제 저는 뭐 맞기는 뭐 맞을 수도 있지만 좀 나중에 맞고 싶어요. 왜냐면 그 지난번에 이제 그 뭐 제약회사나 이런 데서 개발을 했는데 그 임상이 좀 부족하거든요. 데이터가. 무슨 얘기냐면은 그 워낙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급증하니까 확산되니까 그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에 투약하는 그 약은 굉장히 많은 그 임상 시험을 해야 돼요. 왜? 사람의 체질이 많이 다르잖아요. 체질도 다르고 또 뭐 대륙 간의 사람의 인종도 다르고 또 뭐 그죠?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그것을 다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여튼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겠죠. 그래야 이제 안정성을 확보하고 허가를 내주는데 이 코로나 백신에 관해서는 그렇지 못했어요. 워낙 이제 그 코로나가 전파되는 게 피해가 크다 보니까 그냥 이제 어 뭐 급해서 나머지 것들을 생략하더라도 사실은 제약회사한테 큰 특혜를 준 거죠. 그런 것들을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면죄부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미국에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고 전 세계로 이제 백신이 보급이 됐는데 네, 그래서 저는 좀 데이터를 좀 더 가지고 있을 때 좀 이렇게 그냥 접종을 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이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게 뭐 제가 꼭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험을 이제 이렇게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학교 나와서 보고 가면은 저도 사실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은 빨리 끝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시험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픈북으로 이제 시험 본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면 되는데 우선 이제 먼저 기준이 되는 성적 산출의 요소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다. 그래서 뭐 다 좋은 얘기죠. 공정성, 공정해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 그 누가 컨닝을 해서 A를 맞았다 이러면 좀 기분이 나쁘죠. 그다음에 이제 객관적으로 뭐 그냥 소교수가 주고 싶은 사람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렇게 주는 거는 의미가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무리 객관적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그 뭐 이렇게 객관적일 수 없어요. 이게 컴퓨터나 이런 뭐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감정도 있고 하니까. 근데 하여튼 최대한 것들이 보장되어 있는 것들이 확보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이제 합리적이어야 돼요. 합리적. 그래서 그냥 하여튼 합리성 없이 뭐 되는 대로 이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제 그죠? 중간고사는 이력서 어, 그 자기소개서를 제가 이제 일단 받았고요. 이제 기말은 포트폴리오로 이제 대신 하는데 일단 이제 안전이 제일이다. 성적을 줬는데 이게 뭐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안점은 좀 그 확실하게 이렇게 엣지, 날카로운 부분까지 어떤 뭐 채점을 못 하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는 안전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본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적을 위한 환경은 뭐냐면은, 그다음에 이제 학생과 교수와의 공감대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충청대학에서 이제 규정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제가 날짜라든지 모든 것들을 지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구술 시스템을 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이제 시험도 볼 수 있어요. 사실 실시간으로. 근데 공정성이나 합리성 같은 것들이 결여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시험 문제를 냈는데 본인이 아니고 옆에서 코칭을 한다든지 또 여러분들 뭐 카톡으로 주고받는다든지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아예 택하지 않고 전부 다 그냥 오픈북이고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우리 이 과목은 또 인성과 소양이라는 게 너는 뭐 인격이 몇 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여러분들이 성의 있게 하는가.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양도 필요하겠죠. 양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질적인 부분도 필요하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양적인 부분도 필요합니다. 질적인 부분도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제 파워포인트 같은 것들도 제공을 하는데 뭐 저도 채점 하는데 많으면 좋을 것 없죠. 많이 힘드니까. 근데 그래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양이 좀 돼야 돼요. 뭐 어떤 사람들은 내용은 진짜 좋은데 한 장만 달랑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아주 고위 임원한테 이제 보고할 때는 그분들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십 페이지짜리 이걸 주면 페이퍼를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아침에 그죠? 아주 그 A4 용지 간단하게 해서 중요한 핵심만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의 성의도 보고 그래서 파워포인트에 기본적으로 좀 양도 넉넉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물어볼 거예요. 뭐 몇 장으로 해야 되냐?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질이 중요하다. 내용이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객관성과 이력 확보도 돼야 되고 성적 산출의 기본적인 기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 성적을 내지만은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A라는 학생은 뭐 A를 받고 뭐 B라는 학생은 뭐 C를 받고 이러면 좀 곤란하죠. 그거를 그냥 왜 받았냐 그러면 근거가 딱딱 나와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주게 되면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애를 써야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어떻게 진행했는지 다 아시죠? 그래서 구술을 통한 이제 동영상 강의, 이렇게 매주 제가 이렇게 영상을 제공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제 제출 형식을 통한 이제 출석, 뭐 이런 것들도 체크하고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제 출석이 확인되니까 그걸로 출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력서, 자기소개서, 레포트 제출을 지난번에 중간고사 대체용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제출을 했고요. 기말고사는 이제 뭐 다른 거 안 하겠다. 포트폴리오로 제출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는데 중간고사나 그때 썼던 이력서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또 기반으로 해서 더 이렇게 첨가하는 것입니다. 그걸 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다시 집어넣어서 그거를 잘 다른 시각에서 한다든지 또 좀 양을 좀 풍성하게 한다든지 해서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학기말 시험으로 이제 이렇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포트폴리오로 대체하고 기간은 2021년 6월 12일까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다음 주가 14주 그 다음 주까지 이렇게 제출하는데 구술의 과제란에 제가 오픈을 할 테니까 거기에 와서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한 거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문자나 카톡 같은 걸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전체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또 반대표들이 있으니까 반대표가 또 저한테 질의를 하게 되면 제가 자세하게
또 성의껏 친절하게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으로 향하고 있는데, 뭐, 꽃이 피고 아름답습니다. 그죠? 근데, 모든 과정이 결국은 꽃이 피고 뭐 이러는 것들은 뭐예요? 우리 봄에 벚꽃이 폈잖아요. 근데 벚꽃이 결국은 우리 보기 좋으라고 물론 뭐 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목적이 벚꽃은 필요한 거잖아요. 벚꽃은 수많은 벌들을 불러들여서 어떤 그것들이, 그죠? 수정이 되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데 도움이 되는, 그래서 얼마 지나고 나서 또 벚이 열매들이 막 떨어지게 되고, 그거는 뭐예요? 그것들이 떨어지게 되면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을 하는데, 자연은 정말 제가 볼 때 굉장히 풍족하게 제공을 한다. 그 수많은 씨들이 다 떨어져서, 그죠? 나무를 만든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몇 배가 아니라 몇천 배, 몇만 배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늘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좀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크게 갖는다면 여러분들도 지금의 생각하는, 그죠? 지금 얻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뭐 부가가치면 부가가치, 지식이면 지식,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아주 조그만 거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그런 규모로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 뭐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요. 왜냐면 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을 통해서 성적을 매기겠다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잠깐 설명을 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또 포트폴리오가 뭔지를 몰라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는 이제 뭐 거의 시험의 개념이기 때문에 뭐 안 해줘도 되는데, 그래도 뭐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샘플로, 왜냐면 이제 매년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우리 뭐 2019학년 어떤 학생 거네요. 근데 좀 편집하는데 좀 이게 폰트하고 좀 잘못 맞았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학생은 잘 만들었는데, 이제 저희 제 컴퓨터에 이제 컴퓨터 글자 폰트가 없어가지고 깨진 거예요. 원래는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자기 인덱스를 만들고, 이제 참고적으로 사실 여학생입니다. 여학생이 이제 만든 거라 이렇게 분홍 핑크로 했고요. 그래서 뭐 자기 자신을 이제 이렇게 소개해서 했고, 꼭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 학생한테 이제 뭐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이걸 보여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다 지웠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필. 근데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편입을 좀 준비했는데, 하여튼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 편입이 잘 돼서, 하여튼 예, 굉장히 편입을 잘 마치고 이제 저한테 와서 아주 기쁨의 그죠, 어떤 그런 모습으로 저를 찾아와서 저한테 같이 기뻐했던 그런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 산남고등학교 나왔네, 큰일 났네. 예, 하여튼 저 좀 약간의 좀 뭐 있는데, 하여튼 이 학생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예, 뭐 건축 관련된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조형물 이런 것들 뭐 관심이 있었고요. 학교에서 뭐 깨달은 그런 말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거를 미화시켜서 실패라는 경험을 하고 뭐 주체적인 삶을 사는 뭐 만들었다. 그다음에 이제 충청대학교는 뭘 배우고 있는지, 그래서 뭐 캐드, 뭐 카티아, 그다음에 기계요소, 뭐 기계 전공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었다는 얘기도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충북대학교에 이제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충북대학교 뭐 땡땡 하려다가 충북대학교에 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충북대학교 우리 아시죠? 이렇게 이제 기계설계 전공은 이렇게 자매결연이 돼 있어가지고 2+2로 돼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면접만 보게 되니까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면접에서 좀 물어도 보지만, 그래서 이렇게 자동제어나 메카트로닉스, 공작기기 이런 것들 심화 과정들을 이제 배우게 된다라고 본인이, 아하, 이제 미래에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뭐 진로 설계 이제 때 마치고 나서는 이걸 했었는데, 진로 설계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하는지,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했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이제 이게 실시간 뭐 강의하다 보니까 뭐 카톡도 오고 하여튼 신경이 좀 쓰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스크린을 뒤에다 이렇게 가리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문 밖에는 이제 강의 중이라고 이제 써붙여서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해놨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학생은 자기가 계획했던 바를
이제 충북대학교에 편입까지 해서 마무리했던 학생으로 기억이 돼서 이제 모델 삼아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또 이제 뭐 다른 전공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도 앞으로 뭐 해 나가겠지만 전공에 관한 부분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이스를 만드는데 바이스를 이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라는 거가 어떻게 하는 건지를 지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이보다 더 잘하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냥 보이는 대로 몇 개 찾아서 그래서 바이스를 이렇게 이제 뭐 별거 아니죠. 바이스 하나 이제 이렇게 그래서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분해해서 구조를 이렇게 이제 보고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보면은 자동차, 비행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대학생은 그렇지 않죠. 그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비행기, 항공기 안에 얼마나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수많은 역학이라든지 역학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그것을 운행하는 시스템이라든지 그것들의 수익 구조라든지 대단히 많은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에서 공부했던 그런 부분들 이제 뭐 그냥 단답형으로 수능에서 그냥 뭐 이렇게 찍고 맞으면 뭐 웃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는 주관식이다. 논리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제작 시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뭐 널링이 뭔가 뭐 아는 잘 모르겠죠. 널링은 이제 손잡이에 그 저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제 하는 게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작 방법 및 프로그램 선정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이렇게 모델링을 컴퓨터 안에서 해서 사진도 이렇게 찍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은 인벤터를 썼군요. 프로페셔널 2018년 버전이고 오토캐드 그다음에 이제 어, 모델링 출력 프로그램도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3D 프린팅을 이제 할 모양입니다. 그죠? 그래서 본체 스케치를 이렇게 아무리 뭐 캐드가 좋다 하더라도 또 그것이 캐드실에 가서 직접 그 하는 게 더 빠른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먼저 치수 같은 것들을 손으로 스케치를 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를 이제 그 부품들을 아까는 이제 바이스 하나를 모델링을 하는데 그것들을 파트를 빼서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죠 뭐 피치라든지 공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어셈블리 같은 게 조립을 하거나 할 때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린티로 이제 3D 프린팅기로 이용해서 이제 출력을 하는 이런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3D 프린팅으로 출력을 했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어떤 그 정밀도라든지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을 사실 또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계 가공해서 필요한 이거를 다 기계로 물론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너무나 많은 비용들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회사라든지 뭐 이런 데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대학에서는 이제 시제품,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각 그죠 그 부품들을 가공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립을 하기 위한 조건을 이제 맞추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이제 뭐 나사라든지 버니어 캘리퍼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배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측정도 하고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에, 버니어 캘리퍼스도 이제 아날로그 방식이고 여기는 디지털 방식이 게 좋죠.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아무래도 아날로그 방식은 또뭐 시차 뭐 이렇게 읽는데 오차가 발생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그런 대로 이렇게 예쁘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런 식으로 완성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밖에 이제 제품의 디테일에 대한 부분들 어셈블리 분해도 좀 해보고 자 이제 이 정도 해보면 이제 그 뭐 별건 아니지만 또 이것을 해보지 않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또, 야, 이게 뭐 또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되는구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가면 이제 해석을 하면 좋겠죠. 이것을 눌렀을 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가가치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비파기 검사, 어떠한 부분이 궁금하면 어때요? 거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람의 몸이라든지.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 가보면은 여러 가지 MRI라든지 뭐 엑스레이라든지 뭐 이렇게 찍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찍어서 우리 자신을, 근데 이제 뭐 방사선이라든지 엑스레이 이런 것들 많이 찍으면 파괴가 되는 거죠. 하지만 뭐 완전 파괴라고는 볼 수 없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파괴시키지 않고도 이제 할 수 있는 비파괴 쪽도 여러분들 앞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 뭐 결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제 구멍 가공에 대한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해서 아주 이렇게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하니까 굉장히 좋은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과제를 수행했던 거는 학생은 하여튼 뭐 이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뭐 어디가 네, 어떤 부분이 있었고 그것들을 어떤 조건에서 가공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표현했다. 그래서 바이스 하나 만든 거지만은 이렇게 표현을 여러 가지 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데 주안점을 두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실제 상황은 이게 뭐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는 그죠 후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소감해 보면은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 뭐 못 만든 거는 또 여기 이제 뭐 다른 것들 부품들을 쓰고 이런 식으로 뭐 만들어 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부품에 대한 이제 구성, 그다음에 도면,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장 있으면 이제 전문가들은 알거든요. 그래서 또 마지막에 이제 뭐 제작하는데 어떠한 것들이 해서 어떻게 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해결을 했다. 그게 이제 문제 해결 능력 오늘과 이제 같은 거가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질문도 받게 되는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걸 보여드린 거는 이제 포트폴리오. 여러분들은 이제 실습 과목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표현하기 위한 포트폴리오가 될 것 같고요. 음, 자, 이제 오늘은 뭐 그 교과서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뭐 그 성적에 대한 제언도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샘플도 좀 한번 포트폴리오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진도는 다 못 나갔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이제 뭐 부분은 조금 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인성과 소양에서 이제 14주 2강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나 이제 만들었는데 저도 이제 매주 이렇게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여튼 여러분하고 강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밑그림을 이제 그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드느라고 저도 하여튼 목요일부터는 약간 좀 이렇게 긴장이 돼요. 빨리 이게 자료를 잘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여기 패러다임 얘기 정도 하면은 시간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대의 법칙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해군 함대, 해군 함장, 그러니까 뭐 별 달린 사람이죠.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어느 날 어둠 속에서 어, 등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어둠 속이니까 둘이 이제 빛이 비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대장이 얘기하는 거죠. 야, 나는 저 무슨 무슨 함대의 함대장인데 우리랑 뭐 부딪히면 넌 박살나니까 너는 빨리 옆으로 피해라. 그랬더니 뭐 저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보초병이었겠죠. 이제 여기 이제 등대 여긴 지금 보이지만 이제 등대 시커멓다고 생각을 해 밤이라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띠디디디 하면서 저희는 비킬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랬더니 함대장이 막 화를 내는 거죠. 응? 야, 이 함대가 얼마나 강한데 너네들 부딪히면 박살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피하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를 하죠. 저희는 등대입니다. 그랬더니 어, 함장이 뭐 많이 놀랬겠죠. 아,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패러다임이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 내가 그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의 법칙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서 시행착오를 하지 않는 그런 그죠 것들을 위해서 이 패러다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안경을 제가 쓰고 있으면 잘 보여요. 근데 안경을 벗으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들 정말 못 알아볼 거예요. 요즘 그렇지 않아도 이제 마스크 써가지고 그러지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죄송한데 이제 그 뭐 이렇게
마스크를 쓰게 되면 눈만 보기 때문에 정말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 이게 얼굴까지 다 봐야지 기억을 할 텐데, 이제 눈만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래서 학생들은 여러 번, 이제 제가 이렇게 얼굴을 다 내고, 사실 이게 동영상을 강의하는 이유도 그렇거든요. 동영상을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도 얼굴을 이렇게 좀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저를 기억하지, 뭐, 제가 뭐 스타라서 기억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친밀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은 멀리서라도 이렇게 좀 마스크 한번 이렇게 벗고, 이렇게 좀 얼굴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학교에 여러분들 대면 수업을 하더라도 한계를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전부 다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만나긴 만나도 이게 도대체 표정들을 읽을 수가 없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코로나 상황에서 어렵게 살아가지만은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 더욱더 좀 마음을 열고 또 서로 더 이렇게 하여튼 뭐 SNS나 네트워크를 통해서라도 더 좀 친하게 잘 지낼 수 있는 방법들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오늘 뭐 얘기하는 그 어떤 뭐 의사소통을 통해서 하여튼 이제 문제를 좀 해결하자 이런 내용도 좀 다뤘고요. 또 가장 중요한 성적에 대한 얘기도 했고 또그 성적은 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샘플도 오늘은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다 지났는데요. 부족한 부분은 또 15주로 미뤄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여러분들 궁금한 거는 또 저에게 뭐 문자라든지 이렇게 알려주시고요. 또 어떤 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또 이게 꼭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하면은 반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 의견 나누시다가 저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제가 아주 친절하게 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시작했듯이 시작이 반입니다. 하지만 마무리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